자, 이제 그 접선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수투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하고 엮여서 뭐 평행 조건, 수직 조건 이딴 거 활용해서 최소 거리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직인 거를 구한다든가 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할 거는 조금 이제 수투 전용 문제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건데 조금 생각해 보면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영상에서 하나만 안 찍혀요. 안 찍힌다고? 네. 다 잘리는데요?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하는 건데 살짝 응용하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요? 쌤 이거 높이면 되지 않아요? 보여요. 여기 글자 나오잖아. 내 얼굴이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고 싶어요 쌤. 오! 좀 더. 얼굴을 봐야죠. 이게 왜 똑바로지를 못하고 씨. 띨띨하네. 자꾸 내려가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접선을 완성했던 곳은 다 어디서였냐면, 이렇게 곡선이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곡선이 있다고 치면 이 곡선 위에 이미 이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을 내가 x값을 제공을 받아가지고 구할 수 있을 때예요. 그때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곡선 밖에 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뭐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곡선 밖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점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 정도는 대충 알겠는데, 문제는 요 X 표시가 되어 있는 점을 어떻게 찾아내냐 이거야. 모르잖아. 왜냐면 얘만 줬거든. A, B만 줬거든. 이 점을 안 줬단 말이야, 나한테. 그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면 우리는 뭐라고 놔요? 미지수로 놓죠. 네, K든 T든 A든 뭐 이딴 걸로 놓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X값을 T라고 놓으면 끝이에요. X값을 T라고 놨으니까 Y값은 당연히 FT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걸 점을 아직은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얘 갖고서 접선을 뚝딱뚝딱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접선을 만들었다고 치자고. 근데 그 접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A, B를 지나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T를 계산할 수 있을 거고, T가 계산이 되는 순간 접선이 완성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다시 한번 뭐라고?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 접선은 해결 방법이 뭐냐면 곡선 위의 점을 미지수로 놓는 거예요. T, FT로 놓으면 게임 끝. 이해됐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진짜 바로 보면 9번 보세요. 곡선이 y 이꼴, 이 9번이에요. y 이꼴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그런데 이거 밖에 있는 0, 마이너스 1에서 그은 접선을 완성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0,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점은 아니에요. 그쵸? 0 집어넣어봐야 마이너스 1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0, 1이라고 준 거고요. 이 곡선이 얘라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그러면
그 곡선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해요? t,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놓으라 이거예요. 요게 t, 요게 ft. 콜?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t가 될 테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 갑자기 3t 제곱이냐? 이거 미분한 다음에 그 x자리에다 t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y는 기울기가 요거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t에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m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기억하시죠? 얘가 어디를 지나요? 0,1을 지나요. 0,1을 지나요. 그러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값 뭐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0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0, 마이너스 1이에요? 쏘리.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0 집어넣고 맞죠? 그 다음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그럼 여기 있는 t, 여기 있는 t는 없어질 거고 얘 넘어가면 2t 세제곱이고 얘 이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2니까 따라서 t 값이 1이라는 얘기죠. t 값이 1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접선은 y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에 x-1에 더하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따라서 2x-1이 내가 찾는 접선이다 이거죠.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거죠. 간단한 거야. 곡선 위에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 오케이? 요 빨간색 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 곡선 위에다가 t, ft로 점 잡고서 접선 만들고 나중에 지나가는 한 점 대입하면 된다. 끝이?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두 번째는 이거 지금 아무 생각 없는 이거 한 번에 너희가 느끼기에 많은 것을 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 고등학교 1학년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꼭 다시 보세요. 수업에 참가했더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핵심이 몇 개 안 되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곡선의 공통 접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념에 곡선이 있는데 곡선이 두 개인데 걔네들의 접선이 한 가지인 거예요. 동일하게. 얘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곡선이 이렇게 생긴 경우에요. 이렇게 하나가 곡선이 있고요. 이 두 곡선이 이렇게 하나 만납니다. 이거 저기 다른 색깔 뭐 없나요?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 한 점에서 접하는 거고요. 곡선 두 개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fx라고 치고 얘가 gx라고 치고 얘네들이 여기 있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을 접선이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이런 스타일.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곡선이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서로 붙지 않았어. 이렇게 붙지 않았어. 그런데 붙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를 절묘하게 지나가는 접선이 하나 있는 거죠. 이걸 공통 접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나누면 이 경우와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케이스를 보면. 요거는 둘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얘네들은 안 만나는데 공통 접선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때 첫 번째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그나마 풀기가 쉬우니까 이 점을 A, B라고 하면 이 점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 점은 첫 번째 뭐를 만족해야 되느냐? X 값을 A를 여기다가 집어넣거나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Y 값이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즉 F의 A와 G의 A인 함수값이 B라는 값으로 똑같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는 점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 x값 a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f'a와 g'a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응용해서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두 가지 사실만 이용하면 문제가 풀린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공통접선 중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거. 마플 개념익힘 1-1번 보세요. 곡선이 하나는 fx라고 쳤을 때 fx가 ax 제곱 플러스 b라고 하고요. 또 다른 곡선은 gx라고 하고 얘는 x세제곱 플러스 bx 얘인데 얘네 둘이 x가 1이라는 점에서 접하고요. 그랬을 때 접할 때 a 빼기 b a와 b를 구해서 계산해 봐.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fx고 여기가 gx일 때 둘이 서로 한 점에서 접한다 이거야. 그 점의 x값이 1인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똑같은 x일 때 y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그 값이랑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1 플러스 b랑 같아야 돼요. 따라서 a가 얼마예요? 1이에요. a 벌써 찾았죠? 이거 둘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습니다.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x값 1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같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b가 있고 여기도 b가 있으니까 a가 1이어야 되죠. 공부 이해됐어? 어디? 괜찮아? a가 왜 a가 1이냐고? b 없어지니까 남은 거 a는 1이어야 되죠. 잘 보세요. a하고 b를 더한 값이나 1하고 b를 더한 값이 서로 똑같대요. b는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a여야 되죠. 그래야 같죠. 자, 두 번째 f'x는 얼마입니까? 2ax고요. g'x는 3x 제곱에 플러스 b예요. 여기까지 있죠? 그런데 a가 1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2x예요. 여기까지 있죠? 그 상태에서 x값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f'1은 얼마예요? 2죠. g'1은 3 플러스 b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죠. 끝났죠. 1 빼기 마이너스 1. 답은 2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공통접선을 활용하는 거. 이해되시죠? 간단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다 안 만나는데 접선이 공통되는 경우예요. 그때 그냥 상황만 보시면 여기는 점이 있고 여기는 점이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직을 그어서 평균 기울기 이 점과 이 점 두 점을 줄 텐데 그 두 점을 이용해서 내가 기울기를 구한 값하고 뭐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이 점이나 이 점에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 그거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점을 A라고 할게요. 얘가 A, FA예요. 여기가 B라고 할게요. B, GB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사람이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점 사이에서 기울기를 구한 값, 즉 B-A분의 GB-FA.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평균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F'A하고도 같아야 되고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것하고 똑같아야 되고요. 다른 말로 G'B하고도 같아야 돼요. 이 점에서 G 갖고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것과 똑같아야 된다고. 심플하게 얘기해요. 내 말 이해됐어? 이해하고 있어? 집에 가서 다시 돌려봐. 별거 없어. 이게 둘이 만나지 않는데 공통접선을 가지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는 2번에 있겠네요. 여기는 2번. 자, fx를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점은 마이너스 1,3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곡선이 있는데 걔는 gx라고 할 거고요. 걔가 어떻게 되냐면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3이래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접선이 얘도 지난다 이거죠. 같이 접한다.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시 fx가 얘고요. 여기는 점도 줬어요. 그래서 나는 접선을 만들 수 있겠죠. 그 접선을 만들어진 게 얘도 접한다. 얘하고도 접한다. 요 놈이 요 놈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일단 줬으니까 접선을 만들어 봐야 되겠지. 자, 접선 만들어 보면 암산 좀 해볼게요. y는 여기 4x죠. 미붙인 게 거기다가 이거 집으니까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게 접선이에요. 저기 빨간색 접선에 해당해요. 얘가 여기랑도 접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얘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G'X 중에서 이렇게 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a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x가 있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위에 있는 점을 모르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x값을 t라고 하고 y값을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이라고 하면 그때 주어진 힌트가 이거든. 6t 제곱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 요런 거는 할 수 있겠지. 맞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얼마를 가져준다고? 마이너스 4를 가져준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다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를 가져준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a도 있고 t도 있어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a를 t로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a는 얼마냐면 얘 넘어가면 6t 제곱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점은 t, 6t에다가 t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암산하면 이렇게 되나요? 맞게 했나? 네,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평균 기울기 t 플러스 1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이게 마이너스 4. 됐습니까? 마이너스 4t로 묶으면 t 제곱에 플러스 1이고요. t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없으면 여기 1이에요. 따라서 t 곱하기 t 제곱 플러스 1이 t 플러스 2이다. t 세제곱 플러스 t가 t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t는 1이다. 왜? t 없어지고 t 세제곱이 1이니까 t가 1이죠. t가 1이니까 나 지금 근데 뭐 구하고 있죠? 여기서 물어보는 게 t 값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a를 구하라. 아, a. t가 1이니까 a는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네. 저 원리를 이용해요. 뭐 어려워? 오늘?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아니요. 아니야. 마지막인데요. 아닌 것
것 같아요. 그 영상은 남겨놓잖아. 집에 가서 다시 보라고. 다시 보라고 수업 들었어도. 최소한 진도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야 그리고 걔네는 너네보다 그 다른 애들이 섞여 있어서 조금 앞에서 붙어 있는데도 걔네가 누구예요? 10시에 왔다. 니네 반 애들도 10시에 온 애들이 있어. 근데 어쨌든 걔네가 진도가 살짝 그 뭐지? 니네는 뭐 내가 뭐부터 하면 됐었어. 도함수 다 끝났으니까. 근데 니네보다 더 많은 걸 했어야 되거든. 앞에 그 니네보다 조금 덜 했기 때문에. 근데도 여기 다 여유 있게 끝났는데 우리는 왜 걔네도 심지어 10시에 했는데. 자, 3번. 직선이 앞으로 이런 날들의 연속일 거야.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이거 수투이고 다른 예전 이름으로 하면 이게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은 우습게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님도 다 알아요. 상담할 때 이게 옛날에 미적입니다 하면 다 긴장하세요. 미적에 쓰라리 추억이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미적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 이름을 다 알아. 그게 어렵다는 것도 다 알아. 5천만 명이 다 아는 거야. 이게 미적분이에요? 그럼 3학년 때 미적분 했으면 이거예요? 정말 니네는 내 수업에서 내가 얘기한 걸 1도 안 들어. 얘 베트남. 아니야, 그 전에 했어. 수트 시작할 때 했어 내가. 뭔데요? 예전에는 미적분이라고 불렀던 거를 이름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수투고요. 지금의 미적분은 뭐냐면 옛날 미적분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초월함수 미적분이라고. 초월함수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미분 적분하는 거. 그것만 따로 똑대서 지금은 미적분이라고 부르죠. 맞다. 그 얘가 미적분이에요. 옛날 말로 하면. 너네는 지금 미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분. 정신도 안 차릴래? 이게 미분이잖아 지금. 지수는 그럼 미적분 했나? 응? 뭐야? 아니. 지수는 그럼 무조건 했나 이러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아재 개그 했잖아요. 아재 개그.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운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나 나름대로는 최대한 쉽게 별 충격 없게 완전 개 충격이었네. 이게 대충격이면 나중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려고 이 모든 거를 한 방에 빵 몰아넣는 거는 기말고사가 없는데 그래프 그리기 아직까지 빌드업이야. 니네 아직 그거 안 했잖아. 빌드업이요? 네.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프 그리기라고 그랬어요. 에이 누가 그랬어요? 동영상 가서 다시 보세요. 나는 정적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렵다고요. 그거. 아니죠. 와. 정적분도 어려운 건 다 버렸어요. 교과과에서 다 빼버렸어요. 야 정적분이 예전에는 단독 스타였거든.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스타가 있고 적분이라는 스타가 있었어. 둘이 비중이 똑같았어. 근데 적분에서 제대로 된 거를 다 미적분으로 빼버렸기 때문에 다 빼버렸어요. 적분의 원리가 구분부적법인데 그 구분부적법이라는 얘기를 미적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적분은 지금의 적분은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요. 미적분 안 고르면은 그냥 뭐가요? 뭐해? 이과라면 좀 골치 아프긴 하죠. 공대나 뭐 이과대가 다 미적분을 원하니까 갈 데가 별로 없긴 하죠. 아무튼 이거 해봅시다. 자, 이 직선하고 이 3차하고 두 점에서 만난대요. 얘네 둘이 서로 다른 인연은 너무 맨날 느끼는 건데 대입 정보가 너무 처참해. 다른 동네
교육에 좀 관심도 있다는 동네 중학교 수준도 안 돼요. 아쉽습니다. 주경이 할머니 때까지 왔는데요. 그런가 보죠. 세 번째 말했다면 선생님 저 8월 6, 7, 8, 9 할머니인데. 자, 여기 보세요. 3차와 직선은 이게 되게 재밌는데 뭐 월금토 반 애들도 했는데 지금 잘 들어. 일단 이게 나중에 또 나오거든. 근데 내가 아까 요 문제를 풀 때 저쪽 반 애들도 가르쳐줬으니까 여기서 가르쳐줘요. 3차는 이게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곡선의 가장 심플한 곡선이 뭐예요? 2차 곡선이죠. 지금 듣고 나중에 영상 다시 보세요. 2차 곡선이 이렇게 생긴 것 또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영역을 보면 크게 이 위쪽 영역과 이 아래쪽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위쪽 영역에 여기에 점이 있다고 치면 이 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개. 바본가요? 한 개. 2개. 접선이 뭔지 모르나요? 5개. 영 개. 네. 한 개. 한 개. 여러 개. 아무나 한 개요? 대단치를 하고 있네. 빵개 그릴 수 있습니다. 아, 빵개라 했잖아요. 여러 개라며요. 다시 빵개라고 했는데. 그 다음 여기에 있으면요. 점이 요 밑에 있으면요. 1개. 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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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빵개. 하고 얘기하시나요? 빵개. 2개네. 여러 개. 어떻게 맞나? 자꾸 수업 방해하면 쫓아내는 거야. 왜 그게 그러면 바보 아니야? 그다음 양쪽으로 이 경계 그래프 위에 있으면 한 개. 네 여기서 한 개를 그릴 수 있어요. 아, 이거 결정이- 얘기하는구나. 나도 진짜 아는 척 레알 개쩌네. 아는 척 개쩌네. 배웠잖아요.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지금이라도 계약하고서 반배치를 다시 하자고 할까봐 진짜 정신 못 차렸어. 일단 지수는 우리랑 같이. 다시 다 리어레인지 해야지.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 여기 이 안쪽에 항아리 안쪽처럼 생겼죠. 항아리의 이게 안쪽 여기는 빵개예요. 요 표면에서는 한 개입니다. 항아리 바깥쪽에서는 두 개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곡선하고 그러니까 곡선 밖에 또는 곡선 위에 그리고 곡선 밖은 두 종류 이렇게 돼 있을 때 영역에 따라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3참수는 지금 여기 얘 주인공은 3차 때 얘 때문에 내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건데 얘야 3차는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3차는 이렇게 생긴 요놈 하나랑 요거 한 덩어리랑 서연아 여기 봐야지 좀 예쁘게 그려야지 요렇게 생긴 요놈 하나랑 이 점에서 요렇게 생긴 또 다른 2차 이 두 개에 이렇게 접붙인 거예요. 본드를 붙여놓은 게 3차예요. 2차 함수 두 개를 본드로 붙여놓은 게 3차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리고 여기 본드로 붙여져 있는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이 점도 이름도 있어요. 이 이름은 변곡점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될 거예요. 나중에 가르쳐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게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푸는 건가 해가지고 막 열심히 썰어 풀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해서 한번 3차 함수에서 여기서는 요쪽에 있는 거에서는 접선을 3차 함수에다 몇 개를 그릴 수 있을까? 3개. 2개. 빵. 아이씨, 진짜 성의 있게 대답을 해라. 진짜 빵. 성인 빵. 왜 3개예요? 그냥 찍어봤어요. 써가지고. 자, 이 흰색 곡선에서는 요 안쪽, 항아리 안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흰색 라인에는 얘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노란, 이거 노랑이라고 할까요? 연두색 입장에서는 요 바깥쪽에 있는 개념이죠. 이 점은. 그쵸? 그러니까 몇 개를 그릴 수 있어요? 2개. 네? 2개. 2개. 두 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두 개예요? 저거는 2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못 그리니까 저기서는 2개. 아, 근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요쪽에다가 여기서 두 개를 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요. 이쪽 끝으로 하나를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된 건데 이 끝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없네요. 날라갔어요. 요 개를 그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한 개를 여기까지 있어요. 그럼 반대편인 이쪽에서도 몇 개를 그리겠어요? 한 개를 그리겠죠. 영역별로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곡선에서는 요 라인에서는 몇 개를 그릴 수 있을까요? 한 개. 접선을 몇 개를 그릴 수 있을까요? 일단 요 흰색에서는 하나를 그릴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해요. 이렇게 하나를 이게 너무 어려운 주문을 하나요? 이게 너무 반응이 다른데 저쪽에 진짜 대답을 잘하더만. 여기서 흰색에서 하나 그릴 수 있죠? 이쪽에서는 요 연두색을 대해서 하나를 또 그릴 수 있죠.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아, 어렵네. 여기 왜 갑자기 어렵지 얘네들? 두 개,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여기 요 라인에서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이 라인 타고는 다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네. 콜? 아이고 이게 되게 힘드네 얘네들 갑자기.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요 라인에서도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두 개. 두 개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타고는 다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는 이 중요하다는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점에서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한 개. 네, 여기서 한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개 그릴 수 있어요. 이 점에서는 딱 한 개 그립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거, 이 점 말고 이 직선 여기서는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요 라인들 타고서 이 점에서. 자, 이쪽에서 하나, 두 개. 그다음에 이쪽으로 둘, 세. 얘도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두 개예요. 네? 두 개.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점을 향해서 접선, 이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직선이 접선 하나,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하나,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외울 거예요, 우리. 외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한번 계산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나중에는 뚝뚝뚝뚝 외워서 풀 거고. 이거 나중에 그려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이렇게 딱 그려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이렇게 해서 외울 거예요. 하고서 이 똑같은 거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이해를 한번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아예 바깥쪽 이쪽에서는요. 한 개. 이 바깥쪽에는 뭐냐면 여기랑의 영역 바꾸기 바깥이에요. 여기서는 그거에 해당하는 게 여기예요. 이 라인하고 이 바깥쪽.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서 몇 개를 그릴 수 있느냐? 세 개를 그릴 수 네? 있어요. 왜요? 왜냐면요, 얘가 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를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둘, 이쪽에서 셋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요 바깥은 이 흰색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흰색에다 대고 두 개를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노란색에 대해서 바깥쪽에 있는데 이 뒤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2 플러스 1 해서 3개. 세민아 이거 다시 돌려봐. 아까 거기서 내가 누가 사진 찍었을 텐데 내가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이 그림.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3개예요. 그래서 접선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3차는 접선의 개수를 위치에 따라서, 점의 위치에 따라서 곡선 위에 있느냐, 변곡점에 있느냐,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에 있느냐, 아예 바깥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잘 근데 얘는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직선이 이 곡선에 접선을 두 개밖에 못 그렸대요. 그러니까 얘 후보지가 어디겠어요? 두 개짜리가 이 라인에 있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두 개짜리가 여기잖아요. 네. 이 라인. 근데 또 어디 있어요? 이 곡선 위에 있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얘가
반드시 지나가는 한 점이 어디냐면 판등식 원리에 따라서 0,2거든요. 근데 그 0,2가 이 곡선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짜리 중에서 얘가 탈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직선 어딘가에. 문제는 여기 구하는 방법을 아직 진도상 얘를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싫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꼬여버렸죠. 아까 나는 요걸 구해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진도를 여기까지 안 나왔네. 그럼 이걸 쓰지 않고 푸는 방법을 해야겠네? 라고 된 거지. 먼저 그래서 알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더 있어야지.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풉니다. 심플하게 이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여전히 T라고 잡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야 집에 가는 게 중요하면 T 잡았어요? 그리고 요거 갖고서 접선을 만들면 이렇게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 이 곡선이고 얘가 y. 이게 접선이에요. 요거. 근데 얘가 얘를 지나는 이 직선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어디를 지나야 돼요?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인 0,2를 지나요. 그걸 활용하는 거죠. 얘는. 그래서 0과 2를 대입하면 돼요. 여기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0을 대입하면 2는 0 집어넣으면 3t 세제곱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가 될 거고요. 요거 t가 없어지고 여기가 2t 세제곱이 돼요. 따라서 t가 1이 됩니다. 네. t가 1이 되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뭐가 돼요? t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쵸? 그 마이너스 1이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m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와. 이해됐어요? 다시 뭐 했다고? 갑자기 또 지금 못 따라가고서 이 새끼들 t 마이너스 1, 아니 t 1이라고 했지? 이해 못했어 이 새끼. 아예 듣질 않던데? t 1 있지? 그 여기다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 접선이 곧 얘잖아. 그러니까 요게 기울기니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m 값이 얼마라고? 1. 바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와 씨. 네 머릿속에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야? 저 집에 안 가도 돼요? 대박이다 근데 이거. 7시 너무 미친 것 같아. 너 깬 지 얼마 안 됐어.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12시 넘어서 깨가지고 못 온다고. 깬 지 6시간밖에 안 됐어. 보통 사람한테 점심시간이거든? 근데 뭘 지쳐 임마. 생각을 하고서 대답을 해라 이 새끼야. 늙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됐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요 점을 구하면 훨씬 더 쉬워요. 이 점을 구하면 0,2를 알겠다. 이 점을 알겠다. 쭉 이어버리면 이게 직선 m이 나와요. 나중에 또 풀 때가 있어요. 집에 다니시다. 네.